그 나이에 무슨 배달이야? 위험해요. 당장 그만둬요.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아직 할 수 있어. 손주 용돈 5만 원을 위해 시작한 작은 도전. 72세에 인생 2막을 시작한 이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른 봄날 아침 72세의 최금자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30년간 운영했던 분식집을 정리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고 떡볶이 국물을 끓이던 그 바쁜 일상이 때론 그립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할 일이 없었어요. 낮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오후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연금은 생활비로도 빠듯했고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왔죠. 다음 주면 막내 손주 민준이의 10번째 생일인데 할머니 손에 쥐어줄 용돈 봉투 하나 변변찮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작년엔 그래도 10,000원이라도 넣어줬는데 올해는 그마저도 부담스러웠어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카페 앞을 지나가던 최금자 할머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유리창에 붙어있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죠. 검은 글씨로 또박또박 적힌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배달 파트너 모집, 연령 제한 없음, 시간 자유. 할머니는 안경을 코끝까지 내리고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봤어요. 정말 연령 제한이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 의문이 스쳤지만 민준이가 좋아할 얼굴이 떠올랐죠.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최금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장롱 깊숙이 넣어둔 검은색 가방을 꺼냈습니다. 분식집 할 때 매일 들고 다니던 그 낡은 가방이었어요. 가방 안을 정리하고 지원서를 깔끔하게 접어 넣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배달이냐고 하겠지만 한번 해보는 거야. 그날 저녁 최금자 할머니는 오랜 친구 문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말이야 배달 일을 시작해보려고.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할머니의 결심은 이미 굳어진 뒤였죠. 손주에게 떳떳하게 용돈을 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아직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은 작은 욕심이 72세 최금자 할머니를 새로운 도전으로 이끌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최금자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배달 대행업체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사무실 안에는 이미 젊은 사람들 5-6명이 앉아 있었죠. 2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부터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까지 모두 할머니보다 한참 어렸어요.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최금자 할머니에게 쏠렸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조금 주눅이 들었지만 곧 허리를 꼿꼿이 펴고 빈자리에 앉았죠. 잠시 후 문이 열리고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넥타이를 맨 모습이 단정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지역 배달 매니저 이준혁입니다. 그가 명단을 확인하다가 최금자라는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어르신 정말 배달 일을 하실 생각이세요? 놀란 목소리였지만 무시하는 투는 아니었어요. 최금자 할머니는 씩씩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젊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교육이 시작되자 최금자 할머니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부터 난관이었어요. 플레이스토어가 뭔지 앱스토어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옆자리에 젊은 청년이 도와주려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스로 해보고 싶었어요. 이준혁이 천천히 설명했지만 터치를 잘못해서 엉뚱한 화면으로 넘어가기 일쑤였죠. 1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앱 설치를 마쳤습니다. 주소를 검색하고 지도를 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확대는 어떻게 하는지, 축소는 또 어떻게 하는지 손가락 2개를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동작이 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혁은 인내심을 갖고 반복해서 설명했죠. 어르신 이렇게 2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벌리면 확대가 됩니다. 최금자 할머니는 열심히 따라했지만 때론 화면이 꺼지기도 하고 전화가 걸리기도 했어요. 오후가 되어 실습을 나갔습니다. 첫 배달 주소를 받고 출발했는데 골목길에서 한참을 헤맸죠. 분명 238번지라고 했는데 239번지 다음이 240번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골목 안쪽에 숨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30분이나 늦게 도착했고 고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최금자 할머니는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2번째 배달은 더 큰 실수를 했죠. 비슷한 이름의 아파트를 헷갈려서 아예 다른 동네로 가버린 거예요. 이준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디 계세요? 당황한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간판을 읽어줬고 이준혁은 한숨을 쉬며 다시 경로를 설명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최금자 할머니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분식집에서 30년을 버텼는데 이것쯤이야. 손때 묻은 주걱을 잡던 그 손으로 핸들을 잡고 뜨거운 떡볶이 솥 앞에서 단련된 체력으로 동네를 누볐죠.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이준혁은 퇴근하면서도 최금자 할머니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말 계속하실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한편으론 그 도전 정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화요일 아침 최금자 할머니는 어제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고 운동화 끈을 꽉 메었죠. 오늘은 절대 길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집을 나섰어요. 이준혁이 알려준 대로 미리 지도를 확인하고 경로를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첫 번째 주문이 들어왔을 때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어제보다는 차분했어요. 동네 중국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을 픽업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죠. 이번엔 주소를 제대로 찾았습니다. 3층 빌라의 2층이었어요.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벨을 눌렀을 때 문이 열리고 마스크를 쓴 젊은 여자가 나타났어요. 주문하신 짜장면입니다. 할머니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여자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배달을 하세요? 네, 오늘 시작한 지 이틀째예요. 최금자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죠. 여자는 음식을 받으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그 진심 어린 목소리가 할머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2번째 배달은 피자였습니다. 상자가 꽤 컸지만 할머니는 자신감을 갖고 들어 올렸죠. 배달 장소는 학원가 근처의 독서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인 아주머니가 할머니를 보더니 반갑게 웃었어요. 어머, 할머니가 배달을 하시네.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죠. 최금자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생 많으시다며 따뜻한 캔 커피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할머니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잠깐 쉬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니 3건의 배달을 완주했다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어제 한 건도 제대로 못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이었죠. 할머니는 뿌듯한 마음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네 번째 주문이 들어왔어요. 동네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픽업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사장님이 반가워하며 인사했어요. 어머 할머니 요즘 배달일 시작하셨다면서요? 소문났어요. 최금자 할머니는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지막 배달 고객은 혼자 사는 할아버지였어요. 문을 열고 나온 그분을 보니 또래인 것 같았습니다. 주문하신 떡볶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 나이에 고생이 많으시오. 아니에요. 전 이런 일이 좋아요. 사람들도 만나고 동네도 구경하고. 할머니의 밝은 대답에 할아버지도 웃었습니다. 그럼 조심히 다니시고 몸도 챙기세요. 따뜻한 당부의 말이었어요.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최금자 할머니는 가방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첫 배달비였어요.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할머니에겐 큰 의미였습니다. 직접 발품을 팔고 땀을 흘려서 번 돈이었으니까요.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나 해냈네. 정말 해냈어. 그날 저녁 문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희야, 내가 말이야, 오늘 배달 4건이나 했어. 전화기 너머 친구의 목소리에서 걱정과 대견함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금자야,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괜찮아,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한층 밝아져 있었죠. 그날 밤 잠들기 전 최금자 할머니는 손주 민준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곧 생일 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직접 번 돈으로 말이죠. 작은 성공이었지만 72세 최금자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내일은 더 자신있게 배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 불빛들이 어제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요일부터 최금자 할머니는 특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 작은 메모지를 꺼내 손으로 정성스럽게 글씨를 썼어요. 맛있게 드세요라고 쓰다가 지우고 다시 써보기를 몇 번, 결국 맛있게 드세요, 금자라고 간단히 적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마음만은 반듯했죠. 아침에 집을 나서며 할머니는 메모지 몇 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오늘부터는 배달할 때마다 이 작은 쪽지를 음식과 함께 전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첫 번째 주문은 치킨이었어요. 포장된 치킨 상자 위에 작은 메모를 살짝 붙이고 배달을 나갔습니다. 고객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대학생이었죠. 주문하신 치킨입니다. 할머니가 상자를 건네자 학생은 메모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맛있게 드시라고 써둔 거예요. 최금자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학생은 메모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와, 이런 건 처음이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진심 어린 반응에 할머니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 배달 고객은 신혼부부였어요. 아내가 문을 열고 중국 음식을 받아가면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배달 할머니가 직접 쓴 메모래. 남편도 나와서 메모를 보며 감탄했죠. 어르신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이런 세심함까지. 두 사람 모두 고마워하는 모습에 최금자 할머니는 뿌듯했어요. 작은 정성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네 곳곳에서 할머니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길을 걸어가면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달 할머니.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목소리에 할머니는 항상 웃음으로 화답했죠. 가게 사장님들도 할머니를 보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힘내세요. 이런 응원의 말들이 할머니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떡볶이를 배달하러 간 집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문을 열고 나온 건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엄마가 잠시 나가셨는데 곧 오신대요. 아이는 조금 불안해 보였죠. 할머니는 메모와 함께 떡볶이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혼자 무섭지 않니? 할머니가 엄마 오실 때까지 여기 있어 줄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 엄마가 돌아와 상황을 알게 되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그런 배려까지 해주시다니.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뒤 최금자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명해지고 있었어요. 그 신혼부부 중 아내가 할머니의 메모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배달 할머니 진심이 느껴진다는 문구와 함께 올라간 게시물은 빠르게 공유되기 시작했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이런 분이 계시다니. 우리 동네에도 이런 할머니 계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화이팅. 따뜻한 반응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준혁도 그 게시물을 보게 되었어요. 회사 동료가 보여준 화면에는 최금자 할머니의 손글씨 메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놀라면서도 뿌듯했죠. 처음엔 걱정만 했던 할머니가 이제는 지역의 작은 명물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최금자 할머니 본인은 자신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스마트폰으로 배달 앱만 겨우 다룰 줄 아는 수준이었거든요. 다만 사람들의 반응이 전보다 더 따뜻해졌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달을 갈 때마다 고맙다는 인사를 더 많이 듣게 되었고 몇몇 단골 고객들은 할머니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문정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금자야, 너 인터넷에 나왔더라. 뭐가 나왔는데? 할머니는 영문을 몰랐죠. 내가 쓴 메모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래. 모두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 문정이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할머니는 상황을 이해했어요. 별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론 기뻤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최금자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메모 한 장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 준다니. 분식집을 할 때도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기뻤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내일도 정성스럽게 메모를 써야겠다고 다짐하며 할머니는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최금자 할머니의 손글씨 메모 사진이 SNS에 올라간 지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만 화제가 되던 것이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갔어요. 배달 할머니 진심이 느껴진다는 글은 수백 번 공유되었고 댓글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죠. 최금자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이 화제의 중심에 있다는 걸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주변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목요일 오후 할머니가 평소처럼 배달을 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배달 일을 하시는 최금자 할머니 되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상대방은 지역 커뮤니티 신문사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사로 써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죠. 별거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할머니 이야기에 감동받고 계시거든요. 금요일 아침에는 동네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소식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할머니를 소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최금자 할머니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만 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문정희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했습니다. 정희야, 나 요즘 이상해. 신문사에서도 오고 라디오에서도 오고 그래.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내 좋은 일이 알려지는 거잖아. 하지만 관심이 늘어날수록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동네 슈퍼 앞에서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나이에 배달을 하다니 위험하지 않나?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젊은 사람도 힘든 일인데. 최금자 할머니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못하게 하려는 건지 서운했어요. 어느 날 오후 배달을 하던 중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 아저씨가 할머니를 불러 세웠습니다. 할머니 요즘 유명하시던데 몸 조심하세요. 나이가 나이인데. 친절한 말투였지만 할머니는 기분이 묘했어요. 나이 때문에 뭘 못한다는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괜찮습니다. 아직 팔팔해요. 할머니는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조금 서운했습니다. 이준혁도 회사에서 상사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이 많은 배달원 때문에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우려였습니다. 이준혁은 최금자 할머니를 변호했죠. 할머니는 정말 성실하시고 사고도 한 번 없으셨어요. 하지만 상사들의 걱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너무 무거운 짐은 주지 말고. 한편으론 할머니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단골 고객들은 할머니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할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면 더욱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메모도 써주실 거죠? 이런 순수한 반응들이 할머니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토요일 저녁 집에 돌아온 최금자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자신의 일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분식집을 할 때는 그냥 생계를 위한 일이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위험하다고 걱정했고 누군가는 대단하다고 응원했죠. 그날 밤 잠들기 전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물론 조심은 해야겠지만 포기할 이유는 없어.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 불빛들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다짐했어요. 내일도 정성스럽게 배달을 하고 따뜻한 메모를 써서 전하겠다고. 관심과 우려 사이에서 최금자 할머니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준혁은 처음 최금자 할머니를 만났을 때의 일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귀찮다고 생각했었어요. 72세의 할머니가 배달 일을 한다니 현실적이지 않다고 여겼죠. 혹시 사고라도 나면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 성실했고 배달 한 건 한 건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이준혁은 배달 현황을 점검하다가 최금자 할머니의 기록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지각이나 지연 배달이 거의 없었고 고객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특히 고객들이 남긴 후기들이 인상적이었죠. 할머니가 써주신 메모가 너무 따뜻해요. 정성스럽게 배달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준혁은 놀랐어요.
젊은 배달원들도 받기 힘든 이런 호평을 할머니가 받고 있다니. 그날 오후 이준혁은 최금자 할머니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고객 반응이 너무 좋아요. 할머니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별거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그냥 옛날 분식집 할 때처럼 손님들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준혁은 그 말에서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었던 거죠. 화요일부터 이준혁은 퇴근 시간이 되어도 사무실에 남아있기 시작했어요. 최금자 할머니가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함께 앉아 스마트폰 사용법을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어르신 이 메뉴를 누르면 오늘 배달한 거리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열심히 따라했죠. 아직도 어려운 기능들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우려고 했어요. 며칠 후 이준혁은 할머니에게 배달 동선을 효율적으로 계획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했어요. 이 길로 가시면 신호등을 덜 만나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대에는 이 구역이 주문이 많으니까 미리 근처에서 대기하시면 좋아요. 최금자 할머니는 메모지에 열심히 적어가며 들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수요일 저녁에는 무거운 짐을 안전하게 다루는 요령을 알려줬습니다. 이준혁은 직접 시범을 보이며 설명했죠. 무거운 건 억지로 들지 마시고 이렇게 몸 전체를 이용해서 드세요. 그리고 계단 오를 때는 반드시 난간을 잡으시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어요. 고마워요.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서. 할머니의 진심 어린 고마움에 이준혁은 뿌듯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회사에서 상사가 이준혁을 불렀어요. 할머니 배달원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다면서 다른 업체로 보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준혁은 단호하게 반대했죠. 할머니는 정말 훌륭한 배달 파트너예요. 고객 만족도도 높고 사고도 없으셨어요. 상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계속해보자. 이준혁은 안도했어요. 금요일 저녁 이준혁과 최금자 할머니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일주일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준혁아, 내가 없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이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나이를 초월한 신뢰와 우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이준혁은 생각했어요. 처음엔 업무상 도와드린다는 마음이었는데 어느새 할머니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성실함과 배려심을 보면서 자신도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최금자 할머니도 이준혁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어요. 처음엔 젊은 사람이 자신을 귀찮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손잡벌되는 나이의 준혁이가 할머니를 선생님처럼 대해주는 것도 감사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기술을 배웠고 이준혁은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배웠죠. 세대를 넘나드는 아름다운 멘토링이 조용히 꽃피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저녁 무렵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금자 할머니는 우산을 단단히 쥐고 마지막 배달을 나섰어요. 비 오는 날이면 주문이 늘어나는 건 당연했지만 날씨가 이렇게 궂으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을 고객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죠. 치킨과 피자를 함께 주문한 가정집이었어요.
제법 무거운 짐이었지만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목적지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어요. 평소라면 어렵지 않은 길이었지만 비가 너무 세게 내려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으며 발밑을 조심했어요. 우산으로 배달 가방을 가리느라 시야가 더욱 좁아졌죠. 아파트 단지 입구에 다다랐을 때 할머니의 발이 작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순간 중심을 잃으며 비틀거렸어요.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오른쪽 발목에 순간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발목을 움직여 봤어요. 아프긴 했지만 걸을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객이 기다리고 있는데 배달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절뚝거리며 계단을 오르고 벨을 눌렀습니다. 주문하신 치킨이랑 피자 나왔어요. 문을 연 주부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조금 미끄러졌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괜찮은 척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발목이 점점 더 아파왔고 다리를 절기 시작했어요. 간신히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어보니 발목이 부어 있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걷기가 불편했죠. 할머니는 파스를 붙이고 다리를 높이 올려놓으며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나아질 거야. 다음 날 아침 문정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금자야, 어제 다쳤다면서 소문 들었어.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소문이 났다니. 어디서 들었는데? 아파트 경비실에서 누가 봤나 봐. 할머니가 절뚝거리면서 배달하더라고 하더라고. 문정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금자야, 이제 그만해. 너무 위험해. 나이를 생각해봐. 오후에는 이준혁이 할머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소식 듣고 바로 왔어요. 할머니는 민망했지만 고마웠어요. 그냥 살짝 삐끗한 거예요. 며칠 쉬면 나아질 거야. 이준혁은 할머니의 부은 발목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르신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당분간은 쉬시는 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니까.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목요일이 되자 동네 곳곳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비 오는 날 다쳤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슈퍼 앞에서 아줌마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러게 말이야. 그 나이에 무슨 배달을 해, 위험하다고 했잖아. 이제라도 그만둬야지. 최금자 할머니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걱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마치 자신이 문제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금요일 오후 이준혁이 회사에서 상사에게 불려갔어요. 할머니 배달원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역시 나이가 문제야. 다치기까지 했잖아. 이제 정말 다른 곳으로 보내야겠어. 상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준혁은 할머니를 변호하려 했습니다. 단순한 사고였어요. 젊은 사람들도 비 오는 날엔 다칠 수 있어요. 하지만 상사는 듣지 않았죠. 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커 작업 강도를 대폭 줄이든지. 그날 저녁 이준혁은 할머니를 찾아가 회사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회사에서 당분간 가벼운 배달만 하시라고 해요. 거리도 가까운 곳으로만. 최금자 할머니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배려해주는 건 고맙지만 자신이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준혁아, 내가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이준혁은 고개를 저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토요일 밤 최금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일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 처음엔 손주 용돈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게 만드는 일이 되었어요. 문정이도 그만하라고 하고 회사에서도 부담스러워하고 혹시 정말 무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창밖 비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정 자신이 이 일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일요일 아침 최금자 할머니는 발목 통증이 심해져 결국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다행히 골절은 아니라고 했어요. 단순 염자니까 며칠 푹 쉬시면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나이를 고려해서 무리는 하지 마세요. 의사의 당부였지만 할머니에게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며칠을 쉰다면 그동안 수입이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온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발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손주 민준이의 사진을 꺼내 들었죠. 작년 생일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는 민준이의 모습을 보니 처음 배달 일을 시작했던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단순했어요. 손주에게 용돈을 주고 싶다는 마음,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받고 응원도 받았지만 동시에 걱정과 우려도 커졌어요. 혹시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이 나이에 배달 일이 맞는 걸까?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준이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지난 몇 주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의 뿌듯함, 손글씨 메모를 보고 기뻐하던 고객들의 모습, 할머니라고 부르며 손을 흔들던 아이들, 고맙다며 인사하던 사람들. 그런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아, 그때 내가 느꼈던 건 돈 때문만이 아니었구나.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물론 손주 용돈이 시작점이었지만 지금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월요일 오후 문정이가 과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금자야 어떻게 지내 많이 아파? 친구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할머니는 고마웠지만 마음 한편으론 답답했어요. 정희야 나 이 일 그만둬야 할까? 문정이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죠. 당연하지 이 나이에 무슨 배달을 해 집에서 편안히 쉬어야지. 하지만 최금자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화요일에는 이준혁이 문 안을 왔어요. 어르신 좀 어때요? 할머니는 이준혁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준혁아, 내가 정말 무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다 걱정하잖아. 이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정말 이 일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냥 더 안전하게 할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날 밤 할머니는 다시 민준이 사진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돈만 벌고 싶었던 건가 아니면 다른 게 있었나? 천천히 마음을 들여다보니 답이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어요. 사람들과 만나고 웃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다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수요일 아침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작정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더 안전하게, 더 현명하게 일할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무거운 배달은 피하고 가까운 거리 위주로 하자. 비 오는 날은 되도록 쉬고 몸이 안 좋을 때는 억지로 하지 말자. 이런 원칙들을 세웠어요. 목요일 오후 이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나 다시 시작하려고 해. 하지만 조건이 있어. 가벼운 것만 가까운 곳만 하고 싶어. 이준혁은 반가워했어요. 어르신 정말요 좋아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안전장치들을 하나씩 만들어 갔습니다.
이준혁과 상의해서 배달 가능한 시간대와 거리를 정했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연락망도 만들었어요. 금요일 저녁 문정희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정희야, 나 다시 배달 일할 거야. 친구는 당황했지만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를 듣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조건을 걸었죠. 절대 무리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쉬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최금자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이유를 알겠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 불빛들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지만 이번엔 더 지혜롭게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72세 최금자 할머니는 자신만의 답을 찾아냈어요. 토요일 아침 최금자 할머니가 일주일 만에 다시 배달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이번엔 예전과 달랐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더욱 따뜻했거든요. 할머니가 다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다는 걸 서로 알게 되면서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진 거였습니다. 첫 배달을 나서는 할머니를 보며 동네 사람들은 반갑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조심히 다니세요. 일요일 오후 할머니가 평소처럼 떡볶이를 배달하러 갔는데 고객이 작은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물어보자 고객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직접 쓴 편지예요. 할머니 덕분에 항상 기분이 좋아져서. 봉투 안에는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월요일에는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아이들이 건넨 건 직접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 속에는 배달 가방을 맨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맛있는 음식 가져다 줘서라고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최금자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선물을 받다니. 화요일 오후에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의 회복 소식을 들은 청취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짧은 전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더 조심히 일하겠습니다. 할머니의 진솔한 목소리가 전파를 탔고 청취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수요일에는 동네 카페 사장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전용 커피 쿠폰을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힘든 일 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것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최금자 할머니 전용이라고 적힌 예쁜 쿠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감격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너무 고마워요. 목요일 저녁에는 동네 신문사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할머니의 회복과 재기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다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집 앞 의자에 앉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다쳤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신 게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는 더 안전하게, 더 즐겁게 일하려고 합니다. 기자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정성스럽게 받아 적었어요. 금요일 오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단골이던 분식집 사장님이 할머니를 부르더니 특별한 걸 보여주었어요. 가게 벽에 최금자 할머니 응원합니다라고 적힌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게 단골 손님들이 보낸 응원 메시지들도 함께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 화이팅, 몸 조심하세요. 항상 고마워요. 같은 따뜻한 메시지들이 빼곡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이준혁이 할머니에게 더 큰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어르신 회사에서 정식으로 할머니를 모범 배달 파트너로 선정했어요. 고객 만족도도 높고 성실성도 뛰어나다고. 최금자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내가 모범 배달원이라고요. 이준혁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할머니만큼 정성스럽게 일하는 분 못 봤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할머니를 둘러싼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걱정과 우려가 많았지만 이제는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가 가득했어요. 할머니가 다친 일을 계기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쳤던 거였습니다. 동네 곳곳에서 할머니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작은 선물과 편지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최금자 할머니는 받은 편지들과 그림들을 책상에 펼쳐놓고 하나씩 다시 읽어봤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 속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편지 속 고마운 마음들은 할머니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분식집을 할 때도 단골 손님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본 적은 없었어요. 문정희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었다니 정말 몰랐어. 친구도 감격했어요. 금자야,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제야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야. 그날 밤 잠들기 전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 일이 주는 진짜 보람을 이제야 완전히 알 것 같았어요. 화요일 오전 최금자 할머니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울의 한 방송국에서였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정식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 PD는 정중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할머니의 도전 정신이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서요.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최금자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워서 결국 승낙했어요. 목요일 오후 할머니는 생전 처음으로 방송국 스튜디오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커다란 카메라들이 할머니를 압도했어요. 메이크업을 받고 의상도 새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죠.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어요. 스태프들은 친절했지만 모든 게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준비 시간만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녹화가 시작되자 진행자가 따뜻한 미소로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72세에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할머니는 긴장했지만 진솔하게 답했어요. 손주 용돈을 마련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사람들과 만나는 게 더 좋아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인터뷰는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배달하면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 손글씨 메모에 담은 마음, 다쳤을 때 받은 응원 이야기까지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진행자도 감동받는 표정이었죠.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더 감동받네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었어요. 녹화를 마치고 나니 몸이 피곤했지만 기분은 묘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까 싶었어요. 방송국에서 집까지 택시를 태워주었고 할머니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화려한 스튜디오도 좋았지만 역시 동네 골목길이 더 편안했어요. 일주일 후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문정희와 함께 시청했어요.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신기하면서도 쑥스러웠습니다. 어머, 내가 저렇게 나왔네.
문정이는 감탄했죠. 금자야 정말 잘 나왔어.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방송 후 할머니의 휴대폰에는 축하 전화가 빗발쳤어요. 하지만 유명해진다는 건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할머니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배달 중에도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때로는 일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배달 중인데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셀카를 찍자고 했어요.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하기 어려워서 응했죠. 더 힘든 건 일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할머니를 단순한 구경거리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와, 진짜 그 유명한 배달 할머니네, 신기하다. 이런 반응들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이 동물원의 동물이 된 기분이었어요.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배달에 집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준혁도 할머니의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처럼 편안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르신 요즘 힘드시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심 가져주는 건 고맙지만 가끔은 그냥 조용히 일하고 싶어. 이준혁은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관심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여자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좀 해주세요. 블로그에 올릴 거예요. 하지만 질문들은 할머니가 기대한 것과 달랐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나이가 나이인데 왜 굳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할머니를 불쌍한 존재로 보는 것 같은 질문이었어요. 할머니는 기분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방송 출연 자체는 좋은 경험이었지만 그 후의 관심이 때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보다는 흥미로운 소재로만 보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댓글들을 보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이준혁이 저녁에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준혁아, 유명해지는 게 이런 거구나.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든 것도 많아. 이준혁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우린 당신의 이야기를 존중해야 해요.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할머니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미디어의 관심은 축복이기도 하고 때로는 무거운 짐이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로 했어요. 토요일 아침 최금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손주 민준이의 10번째 생일이었거든요. 할머니가 배달 일을 시작한 진짜 이유, 그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 날이었어요. 서랍에서 예쁜 용돈 봉투를 꺼내고 그 안에 자신이 직접 번 돈을 정성스럽게 넣었습니다. 5만 원이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할머니에게는 그 어떤 돈보다 의미 있는 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용돈 봉투에 작은 메모도 함께 넣었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직접 번 용돈이야.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어, 사랑해. 평소 배달 고객들에게 써주던 그 손글씨로 손주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어요. 오늘만큼은 멋진 할머니가 되고 싶었거든요. 오후 2시쯤 할머니는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며느리가 반갑게 맞았어요. 어머님 오시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민준이가 할머니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민준이가 달려와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는 손주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민준이 생일 축하해 10살이나 됐네. 생일상을 차리고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민준이는 촛불을 불며 소원을 빌었어요. 할머니가 항상 건강하게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순수한 소원에 할머니는 뭉클했습니다.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아들도 며느리도 할머니의 배달 일을 응원한다고 말해주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자랑스러워요. 드디어 용돈을 주는 순간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준아, 이리 와봐. 할머니가 줄 게 있어. 민준이가 다가오자 할머니는 용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직접 번 돈이야. 할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어. 민준이는 봉투를 받으며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요? 할머니가 직접 번 거예요. 응, 할머니가 배달 일에서 번 거야. 민준이가 봉투 안에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것도 할머니가 쓴 거예요. 내 할머니가 민준이 생각하면서 썼어. 아이는 메모를 소중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글씨 예뻐요. 간직할게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노력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싶었어요. 민준이가 갑자기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왜 갑자기 배달 일을 시작하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민준이 용돈 주고 싶어서였어. 할머니가 뭔가 해주고 싶었거든. 하지만 지금은 달라.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고 할머니가 아직도 쓸모 있다는 걸 느껴서 좋아.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멋져요. 아들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니? 텔레비전에도 나오셨어. 민준이는 더욱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유명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유명한 건 별로 안 중요해. 중요한 건 민준이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야. 며느리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다니. 할머니는 쑥스러웠지만 뿌듯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할 뿐이야. 하지만 속으론 인정받는 기분이 좋았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할머니는 배달 일하면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어요. 할머니 다음에 저도 배달 따라가면 안 돼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민준이가 더 크면 할머니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집에 돌아오는 길 할머니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처음 배달 일을 시작할 때의 그 목표를 드디어 달성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손주에게 용돈을 주는 것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할머니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받은 건 단순한 용돈이 아니야. 도전 정신과 사랑이 담긴 선물이야. 그리고 할머니 자신도 받은 게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용기,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자부심, 그리고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였습니다. 용돈 봉투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손주 민준이의 생일이 지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책임자 할머니의 일상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아침을 먹은 뒤 9시부터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만 일했죠. 이제는 스마트폰 앱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고 동네 골목길도 손바닥 보듯 환히 알았어요. 월요일 오전 할머니는 평소처럼 첫 번째 배달을 나섰습니다. 동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픽업하는 길이었어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사장님도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이제는 이 일상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아이들이 손을 흔들면 할머니도 웃으며 화답했죠. 이제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를 그냥 배달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멋진 별명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에는 이준혁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일주일 계획을 세웠어요. 어르신 다음 주는 조금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게 어때요? 날씨도 추워질 것 같고. 좋아, 그렇게 하자. 할머니와 이준혁은 이제 완벽한 호흡을 맞추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준혁은 할머니에게서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배웠고 할머니는 이준혁에게서 젊은 세대의 열정을 느꼈어요. 수요일 저녁에는 문정희와 함께 동네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난 시간들을 회상했어요. 금자야, 내가 처음 배달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정말 놀랐어. 나도 그때가 기억나. 정말 떨렸었는데. 두 친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정희가 말했어요. 근데 진짜 잘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활기차 보이는 거 오랜만이야.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일 시작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 목요일 오전에는 동네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아이들을 만났어요. 지난번 그림을 그려준 아이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달하세요. 응, 할머니 일하러 가는 길이야. 아이들은 신나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할머니 화이팅! 이런 작은 순간들이 할머니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동네의 일부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금요일 오후에는 단골 고객의 집에 배달을 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주부가 반갑게 맞았어요. 할머니 또 오셨네요. 항상 고마워요. 메모도 매번 읽어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니 제가 더 고마워요. 덕분에 일하는 보람을 느껴요. 이제 할머니에게 배달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었죠. 토요일에는 회사에서 작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배달 파트너들의 친목 모임이었어요. 최금자 할머니는 최고령 배달원으로 특별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젊은 배달원들이 박수를 쳐주었고 할머니는 감격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상을 받다니. 소감을 묻자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도전하세요. 젊은 배달원들도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요일 오후 할머니는 집에서 편안히 쉬며 한 주를 정리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들과 받은 편지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것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게 진짜였구나. 30년간 분식집을 운영하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배달 일을 하면서 느꼈어요. 저녁 무렵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놀러 가도 돼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물론이지. 할머니도 민준이 보고 싶어. 손주와 통화를 마치고 할머니는 행복했어요. 이제 손주에게 떳떳하게 용돈도 줄 수 있고 더 자주 만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최금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집들 어딘가에는 할머니가 배달한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72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은 이제 할머니의 일상이 되었어요. 인생 이막이라는 말이 있죠. 최금자 할머니에게 배달 일은 바로 그 이막의 시작이었습니다.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았어요. 다만 매일매일 성실하게 걷는 발걸음, 사람들을 향한 진심,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배달 할머니라는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일상에 작은 행복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이준혁이라는 든든한 멘토도 생겼고 문정이라는 오랜 친구도 여전히 곁에 있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매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할머니의 배달은 계속될 거예요. 봄에는 따뜻한 햇살 아래서,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 아래서, 가을에는 낙엽 밟는 소리를 들으며, 겨울에는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며. 사계절이 바뀌어도 할머니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작은 기쁨과 따뜻함이 전해질 테니까요. 72세 책임자 할머니의 배달 도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동네 골목길 어딘가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제 채널에는 이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